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오션사이드에서 기차를 타고 샌디에고로 바로 갈 수 있어서요. 자, 보시는 기차입니다. 오래간만이네요, 기차. 샌디에고에서 내리게 되면 이제 기차역을 통과해서요, 바로 다운타운으로 연결이 돼 있는 곳이 바로 편리한 기차 여행이 될 수 있겠네요. 보시는 것과 같이 도시계획 확인이 봤을 때 아주 새로운 이 형성으로 교통정리를 잘 해놓은 듯한, 깨끗하고도, 그리고 차들이 위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바로 보이는 앞 바다의 모습까지 정말 멋진 모습들이 한 번 오면 또 두 번, 세 번 오게끔 만드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오션사이드의 바다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탑건 1편, 최근에 2편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 옛날 1986년에 우리가 그 아름답던 모습의 탑건, 너무 멋졌죠? 탐 크루스가 오토바이를 타고, 멋진 오토바이였어요. 타고 여자를 찾아서 자기의 상간이었던 강의 때 첫눈에 반했던 그 여자를 찾아 왔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여자가 제가 너무 타고 싶어서 물어봤던 포르쉐 차를, 오픈카를 타고 달리는 모습, 너무 그립습니다. 바로 이것이 탑건 치면 촬영 장소였던 탑건 하우스입니다. 네, 지금은 이 안에 디저트를 파는 것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요. 저기 서 계신 저분이 유명인이 되셨나 봐요. 막 사진을 다른 분들이 찍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인가 보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바로 이 탑건 하우스에 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제가 가장 탑건에 저의 라이프의 한 구석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탑건의 주제가 였습니다. 그 주제가를 보면서 그 주제가 노래를 부른 가수가 정말 너무 멋있었고요. 그 노래의 주인공의 화면과 믹스되는 그 노래가 바로 애절함과 신인이었던 그 노래의 주인공 가수의 모습도 너무 신선했었던 모습이 납니다. 어쩌면 가수를 할 때 한 구석에 그 여가수의 모습을 담고요.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같은 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되게 편안한 흔들 의자이네요. 예. 오늘 정말 날씨만, 날씨는 뭐 춥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날씨만 더 밝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탑건 하우스를 환하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안에 지금 손님들이 들어가서 디저트를 이제 먹기 위해 들어가고요. 또 그 안에 모습을 또 찍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안이 바로 탑건 하우스 안의 모습입니다.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건 하우스에서 밖으로 나와서는요, 이곳은 호텔 그리고 리조트 겸 레지던셜로 쓰는, 손님이 이 바닷가 앞에 거의 오면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합니다. 굉장히 한 달, 두 달 또는 단기로 와서 이 바다 비치를 보면서 시간을, 노을을 1년 중에 보내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굿 아이디어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 좋은 곳을 많이 보았지만 이곳이 좀 남미의 멕시코 아름다운 부촌의 모습을 좀 띈 것이 아닌가 해서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곳 샌디에고 탑건에 나온 영화의 장소에 와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샌디에고로 넘어가서 다운타운과 그 외의 것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건 하우스 외에도요, 오션사이드는 남부 캘리포니아에 자리한 클래식한 해변 마을로, 이곳의 중심지에서 완벽한 휴가를 보내며 느긋함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엔 백인과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5km 이상에 펼쳐져 있는 모래사장과요, 고풍스러운 뉴 잉글랜드 스타일의 항구를 자랑하는 오션사이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긴 목재 부두가 있으며 1년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곳으로요. 이곳에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서핑, 카약 등 보트 타기, 낚시, 자전거, 참 레저를 즐기기에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 스위밍이라고 써 있는데 이상하게도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또 좀 전 신기로운 게, LA는 산타모니카 비롯해 베니스, 맨하탄, 레던도 할 것 없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지만은 수영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저처럼 걸어 다니거나, 그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이곳 샌디에고 옆 바로 오션사이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안까지 서핑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요. 그 외에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뭔가 문화가 조금 틀리다라는 생각이 가져지네요. 지금 아마도 수영하는 사람들은 미국 백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스페니시 친구들이 좀 그 문화가 아무래도 쉬는 시간에는 수영을 하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 원래 멕시코 사람들이 술, 여자, 담배, 노는 거, 물,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부 스페니시 친구들이 지금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써 있는 거는 No swimming, 수영하지 마라. 그렇게 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션사이드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은 오션사이드 피어,
예, 이 다리 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LA보다는 조금 뭐랄까 베이직하다,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바드 쪽으로 내려와서 해안 비치 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오션사이드 쪽하고는 더 분위기가 좀 틀리고요. 어찌 보면 LA의 베니스 비치나 맨하탄 비치처럼 사람이 수영을 하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굉장히 여유롭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확실히 부천인 것 같고요. 반대편의 집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와 좀 떨어져 있어서 아까 오션 사이드에 있는 집보다는 좀 더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캘리포니아 LA야말로 산 그리고 바다를 함께 가지고요. 볼 수 있는 신이 내려준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 곳에 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미국이 특히 LA 또는 이곳 카스바드를 비롯해 지금 가려는 샌디에고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곳이 산 그리고 바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연이 함께 잘 어우러져 있고요. 어디를 가든 시골을 가든 도시를 가든 정말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은 라호야 비치입니다. 미국 발음 같지가 않고 좀 다른 스페니쉬 발음 같지 않으세요? 네, 바로 국경에 가까운 쪽으로 갈수록 이제 샌디에고의 중심으로 가는데요. 이것도 샌디에고의 중심으로 가기 전에 있는 비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스페니쉬 이름으로 딴 라호야 비치입니다. 저 위쪽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너무 멋진 집들이 많아서요. 사실 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앞에 멀리 보이는 곳도 전부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집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망, 비유는 끝없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살고 있는 LA에서 보는 제가 부딪히는 사람들하고는 명확히 조금 틀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샌디에고에 있는 팜스프링스 하면은 산, 사막 이런 것들이 떠올리는데 바로 샌디에고는 보시는 이 바다, 물 그리고 물과 함께 또 그 자랑할 수 있는 산의 집들이 어우러져 있어서요. 아마도 만만치 않게 이곳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부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파킹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드디어 라호야 코브에 와서 파킹하고 이제 바다 사자와 바다 표범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오면 항상 느끼는 게, 저 냄새가 또, 이 자연 냄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냄새로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네, 이런, 모습을 저희에게 제일 먼저 냄새로 반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펠리컨. 네. 주둥이가 되게 기네요. 실제로 보니까. 날개도 정말 특이하고요. 정말 자연 그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이곳에서 오늘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 바다 표범, 바다 사자. 랄랄라. 가까이서 좀 볼까요? 라호야 코브, 라호야 쇼스 비치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서쪽으로 가면요, 라호야 코브가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야생 바다 표범과 바다 사자 물개를 만나러 왔습니다. 야호! 이곳 라호야 코브 해안가 절벽에는 바다 새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새들 사이로 바다 표범과 바다 사자 물개들이 햇볕을 쬐며 누워 있어요. 라호야 코브의 바다 표범은 1994년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바다 표범과 물개들이 해변으로 올라와 있는 이유는 바로 체온 조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호야 코브에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일광욕을 즐기는 야생 바다 표범과 바다 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바다 표범과 바다 사자는 다리로 구분하면 되겠네요. 바다 사자는 앞다리가 길어 걸어 다니고요. 바다 표범은 다리가 짧아서 기어 다닙니다. 아우 깜찍해. 바다 표범의 몸통이 훨씬 통통하고 점박이들이 많습니다. 아우 얘네들만 보면 이렇게 한 방씩 탕탕 때려보고 싶지. 통통해. 정말 통통해. 이른 아침 시간에 가면 야생 바다 동물들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놀기 좋게 얕은 바다인 라호야 코브는 가족, 친화적인 관광지라 할 수 있는데요. 라호야 코브를 다녀온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와, 많이 몰려있네요. 괜히 기분 좋고 즐거운 건 역시 자연 그대로에 의해 저런 친구들을 보니까 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일까요? 샌디에고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멕시코, 거의 멕시코의 나라였었죠. 어쨌든 멕시코가 바로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곳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굉장히 넓게 길게 이렇게 성벽을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때 여러분들 신문에 났던 거 기억나시죠? 멕시코 남미 인간들이 더 이상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 해서 성벽을 쌓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문을 닫았습니다. 해서 오늘 지금 보이는 이 곳에 서서 아마도 저기 끝까지 굉장히 넓게 벽이 보이기도 하고요. 너머가 바로 멕시코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곳에 와서 사람도 없고요. 뭔가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총알이 날라오는 곳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이곳은 샌디에고의 국경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멕시코 온니. 이제 이곳에서 좌회전을 하면 멕시코가 되고요. No USA return.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검문소에서
비자 검사와 입국할 수 있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정말 바로 멕시코, 좌회전에서 멕시코, 그리고 이것은 미국. 다리도 아니고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앞에가 멕시코인데 들어올 때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곳, 미국. 멕시코 사람들의 드림, 바로 USA, 그곳에 서 있습니다. 많은 멕시코인들이 직장을 찾아서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미국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도 전체 인구 중에 거의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왜일까요? 멕시코인들은 멕시코에서 살고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사는 그런 철두철미한 각자 자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며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걸어서 가게 되면은 정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아울렛도 있고요. 그리고 국립 주립공원 사이에 또 바로 뒤편에 멕시코가 또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멕시코인들은 미국을 들어오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USA로 들어오는 멕시코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는 의문점을 갖고 저는 이곳에서 마무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